장사 없다? 특히나 사용 빈도가 많은 허리의 경우 노화가 빨리 찾아오기 마련인데 허리 질환 중 노화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옛날에 뭐 일러마이가 강구에서 일러마이 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다고 그래 생각하고 했는데 정면에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진찰하니까 척추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흔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현상을 넘어 질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신경이 많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증상이 악화돼가지고 그냥 방치를 해두면 하지 방사통뿐만 아니라 하지 근력이 약해가지고 대소변 장애까지 또는 신경마비가 와서 잘 걷지를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세월을 거스르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없을까? 오늘 TV 메디컬 건강지킴이에서는 당신의 허리는 안녕하십니까? 제2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집중 분석해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문채입니다. 우리 속담에 허리 부러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지요. 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있던 제왕이라고 하더라도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허리를 빗댄 속담입니다. 그만큼 허리, 척추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는 여러분도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지난 시간 허리 디스크에 이어서 이번 시간 역시 대표적인 척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위해서 보광병원 우병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허리 아프다 이러면 흔히들 디스크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일단 이름부터가 너무나 생소합니다. 예. 먼저 어떤 질환인지 정의를 좀 내려주실까요? 예. 네. 우리 몸의 척추 구조는 크게 척추뼈와 뼈뼈 사이의 디스크, 네. 척추신경과 근육과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뼈 안쪽에는 빈 구멍이 있는데 이를 척추관이라 합니다. 아, 이 척추관에는 신경다발이 지나가는데 어떤 원인에 있든지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되면 허리 통증이라든지 하지 방사통을 생기는 병을 통틀어 척추관 협착증이라 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네. 척추관 협착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경상 척추관의 모양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측 슬라이드는 인체 단면도 사진이고 좌측 슬라이드는 CT, MRI 사진입니다. 네. 척추관 앞쪽에는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고 뒤쪽에는 척추신경을 싸고 있는 V자 모양의 항색 인대가 있습니다. 그 주위로 척추 후관절이 척추관을 싸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 척추관의 크기는 사람마다 크기가 다 다른데 선천적으로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중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사람이 퇴행성 변화가 오면 더 일찍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질환이고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척추관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 노화가 되고 퇴행성이 오면 즉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압박돼서 하지 방사통이라든지 허리 통증을 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상으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선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후천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퇴행성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예쁘게 되지만 이를 마야고 나이가 들면 손마디가 작고 굳어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도 주위에 있는 구조물이 퇴행성이 오면 항색인이라든지 후관절이라든지 척추뼈가 자라나서 척추관을 좁게 만드는 것이 임상적으로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예, 대표적인 증상이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라는 증상입니다. 이 파행이라는 말이 용어가 어려운데 파행이라는 뜻은 보행할 때 증상이 악화되다가 쉬면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파행이라고 하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라고 불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이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예,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정상이 서거나 그럴 때는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정상이 악화되지만은 걷다가 몸을 네. 구부려진다든지 쪼그앉으면 척추관이 자연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정상이 완화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을 허리 디스크로 또 착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 질환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MRI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환자 사진이고 중간 사진은 디스크가 좌측으로 돌출되어 생기는 허리 디스크 환자 사진이고 네. 세 번째 사진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착증 환자 사진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질환이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에 많이 생기고 네네. 정상도 서서히 생깁니다. 그에 반해 디스크 탈출증 환자는 네. 젊은 사이에 활동기 때 많이 생기고 정상이 대부분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양측으로 정상이 오고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 환자는 보통 한쪽으로 디스크가 탈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네네. 한쪽 정상으로 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또 보니까 확실하게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구분이 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바로 세웠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앞으로 숙였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번에는요 실제로 그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걷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녀. 종아리부터 허리까지의 통증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한 1분을 못 갔다 가요. 우리 아들 집에 걸어서 한 2, 3분만 가는데도 가다가 한 2분 앉아있다가 그래가고 그랬어. 자유롭게 걷고 싶은 그녀의 작은 소망.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58세의 중년 여성.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동안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다. 허리 아픈 거는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허리가 아프고 우리하고 막 땡기고 이렇게 하다가 내중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되니까 이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엉치도 땡기고 이래 걷질 못하니까 그래 마지막에 이래 왔는 거라요. 30m를 채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야만 했던 그녀. 왼쪽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당기고 저린 감은 이렇게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끼쳤다. 못 걸어가니까 그때는 앉아야 되니까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니까 앉아있다가 또 한 1분 쉬다가 또 좀 뭐 한 1분 정도 가고 쉬다가 요통이 시작되면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 동네 병원에 문턱을 닳도록 다녔지만 통증이 잦아지는 건 그때 잠시뿐. 결국 걸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전문 병원의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검사상에서는 이 4번하고 5번 사이가 뼈가 어긋나가지고 2차적으로 척추관이 눌려서 협착증이 왔는 증상입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저 야속한 세월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던 것이 결국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살아왔는 게 너무 허무하고 좀 눈물도 흘리고 진짜 한참 동안 많이 망설였어요. 더구나 당장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전문가의 소견에 가슴을 쓸어내린 그녀.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뭐 마음 먹고 하기 때문에 좀 담담하지 뭐. 좀 겁은 나도. 허리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하루빨리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지난달 초 수술을 받게 됐다. 이 환자분은 뼈가 어긋나가지고 2차적으로 척추관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라서 단순 미세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단순 가마술 수술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신경 누르는 구조물을 제거하고 뼈 앞에 사이에 인조 디스크를 넣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디스크 간격을 복원시켜주고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뼈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사못을 고정시키는 인조 디스크
골유압술과 나사부 고정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확한 진단 없이 통증을 방치해둔 터라 상태가 꽤 심각한 상황. 예상보다 큰 수술이 요구됐다. 지금은 이제 이 허리만 괜찮으면 많이 걸을 수 있어요. 1시간에 걸을 수 있으니까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니까 그래 빨리는 못 걸어도 이제 이것 때문에 천천히 잘 걸어요. 걱정과는 달리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한 달간 약물 치료와 함께 관리만 잘하면 곧 정상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다는데. 제가 수술하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도 권하고 싶어요. 좋아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어떤 질환이든지 이 꾸준한 치료와 관리 외에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텐데요.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의 문진입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걸을 때 정상이 악화되고 앉으면 정상이 호전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네.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이런 환자들한테 2차적으로 일반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엑스레이를 촬영할 때는 꼭 네. 몸을 앞으로 굽히고 뒤로 제껴서 뼈가 안정성이 있는지 불안정성이 있는지를 꼭 구별해야 되고, 또 벽면이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CT나 MRI를 추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진이나 자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가늠이 가능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좌측은 정상적인 MRI 사진이고 우측은 척추관 협착증 사진인데, 동그라미에 보시면 신경이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평 단면도를 찍은 MRI 사진입니다. 좌측은 동그랗게 신경이 잘 보이지만은 우측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사진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방법을 통해서 또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예, 협착증 환자들이 네. 진단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아마도 그게 제일 궁금할 예. 거예요. 증상이 미약하고 네. 사진상에도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나 네. 물리치료, 운동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신경 통증 치료라 해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신경 성형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신경 성형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이란 꼬리뼈 위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여 신경이 눌리는 신경이 눌리는 부위까지 특수 카테터를 접근시켜서 그 간을 통해서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인데, 우리가 디스크 환자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환자도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안 되는 환자의 경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그렇죠. 생각을 예. 해야 될 텐데. 첫째, 아까 말씀드린 비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극심한 통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근력이라든지 하지 마비가 와서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하고요. 네. 신경이 전체가 눌려서 대소변 장애라든지 성기능까지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척추관 협착증을 비롯해서 척추 질환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척추관 협착증 수술 방법이 하나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수술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도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최신 수술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네. 크게 미세 현미경, 내시경 감압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기구 고정술과 유압술이 있는데, 미세 현미경과 내시경 감압술은 척추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시행하고, 그리고 척추가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구조물을 제거하게 되면 척추 불안성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이때는 골류와 술과 기구 고정술을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3일 보시는 미세 현미경 가마술인데 아까 말씀드린 척추가 불안성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시행하는데 옛날에는 왼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이 양쪽으로 접근해서 신경을 감화시켰지만은 네. 최근에는 한쪽으로 들어가서 반대 방향까지 신경을 눌리는 것을 구조물을 다 제거를 하는데 이 수술은 피부도 최소한 절개를 하고 회복도 빠르고 입원 기간도 빨라서 요즘 대부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세 현미경 가마술 수술했는 전후 사진입니다. 66세 남자분으로 좌측 사진 MRI를 보시면 척추관이 좁아서 신경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우측으로 통해서 좌측까지 신경을 통로를 다 넓혀줘서 동그랗게 신경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좋고 회복도 굉장히 빠른 이 상태입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도 많이 완화가 되겠네요. 또 환자분들이 이제 겁을 많이 먹는 나사못 기구 고정술입니다. 네. 이거는 66세, 63세 여자분으로 척추뼈가 앞으로 전이 돼서 2차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 신경을 누르는 구조물을 다 제거하고 뼈가 놀기 때문에 네. 나사못을 고정해서 척추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척추 질환, 이것이 궁금하다. 다음 질문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하이힐을 신으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데 맞나요? 술 많이 마시면 허리 안 좋나요? 흡연이나 술을 많이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간다는데 맞나요? 네, 저도 지금 시원하게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만 이런 여름철에 많이 신는 샌들이라든지 하이힐 혹은 반대로 아주 낮은 플랫슈즈가 척추 건강에는 독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름철에 신는 슬리퍼 같은 샌들은 발꿈치를, 뒤꿈치를 고정해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럴 때 발목에 무리가 올 수가 있고 플랫슈즈는 얇기 때문에 발바닥에 걸을 때 바닥의 충격이 바로 발로 가기 때문에 발이나 허리에 충격을 줄 수가 있고 네. 하이힐 같은 높은 신발은 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또한 척추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좀 의외인데요. 음주와 흡연이 허리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흡연은 허리 근육으로 가는 허리 근육이나 디스크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허리 근육 약화나 디스크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으며 또 흡연으로 인한 기침은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허리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또한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허리 근육 약화나 디스크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음주와 흡연 그리고 허리 건강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자, 지난 시간 허리 디스크에 이어서 이번 시간 척추관 협착증까지 이 2회에 걸쳐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생활 속에서 척추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 유지, 네. 허리 근육 강화 운동, 식생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득이 되는 운동이 있고 해가 되는 운동이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 물에서 하는 아쿠아 에어로빅 체조라든지 등산 이런 것이 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하지 않은 선에서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네. 그다음 허리가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피해야 될 운동은 네. 허리 중심이 많은 허리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 네. 비틀림이 많은 운동을 피해야 되는데 골프라든지 테니스, 윗몸일으키라든지 볼링 같은 거는 허리가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입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는 우유나 두유가 많은 유제품이라든지 멸치라든지 고등어 되는 생선, 네. 콩, 채소, 육류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골다공증에 안 좋은 음식으로서는 설탕, 카페인, 음주, 네. 음주, 알코올,
흡연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골반과 무릎 그리고 허리 통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것이다라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이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보광병원 오병길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약을 삼고 약으로 음식을 삼아라. 이제 무더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몸에 좋은 제철 음식을 보약 삼아서 막빠진 무더위 시원하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TV 메디컬 건강지킴이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